3.1절 100주년을 맞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런 제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919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 3.1절을 이렇게 맞는 우리 조국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우리가 해야 될 방향 이런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을 말씀드리고, 기미 독립 운동은 저는 이 3.1 운동을 연구한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국제정치학자로서 크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미 족쇄가 10년 전에 발에 족쇄라고 쇠골이 있지요. 그게 이렇게 차여 있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태극기 하나 들고 정말 몸부림을 쳐본 그런 운동이에요. 아까 독립선언 들어봤지만 정의를 논하고 인류 평등을 논하고 인권을 논하고 이제 이런 족쇄가 채워진 데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고, 오늘날 제가 이 제목 두 번째 대한민국이 다시 족쇄 찰 수도 있는 원인 이랬는데, 지금 사실 족쇄라는 게 어느 날 자고 나면 하루아침에 탁 차는 게 아니고 서서히 자꾸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족쇄인지 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러다 어느 날 보면은 족쇄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만 또 역사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 우리의 역사는 서서히 남북이 공조해서 북한 하나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70년간 그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으로 슬슬 족쇄가 자꾸 채워지고 몇 명은 이미 채워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까 소개된 분들이 있어요. 서서히 이러는데 남미 하면서 나는 아니다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채우면은 그때는 급한 이런 게 이게 족쇄의 그 원칙이고, 족쇄를 또 채우는 사람은 기본 그 자세들이고, 제가 족쇄 채운 그리고 족쇄를 찬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족쇄에 결박당하지 않기 위한 대안이 뭐냐. 우리는 이미 족쇄를 차본 경험도 있고, 이북의 우리의 반쪽은 이미 70여년간 지금 차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21세기에 다시 족쇄를 찬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래갖고 채이는 것 같으면 차고도 마땅한 자격이 없는 국민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우리의 반쪽이 저렇게 고통을 있는데 이게 족쇄인지 뭔지 느끼지도 못하고 다시 찬다 그러면 다 정말 정말 참 그동안 교육을 받은 것도 헛되고 잘 산다는 것도 다 헛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노력하신 것도 다 헛기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족쇄가 채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요약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로서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라 그제만은 조선 상고사를 지은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의 3요소는 때, 땅, 사람이다 이랬어요. 때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왜 역사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바뀌고 하느냐. 결국 그 땅에 어떤 인간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10명의 인간이라 하지만 다 같은 인간이 아니고 다 틀리는 그런 어떤 신념도 틀리고 행동력도 틀리고, 어떤 인간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당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의 인간들이 역사를 결정하는 거다. 신채호 선생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동문선시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체계하니 천지의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중하나니, 그것도 그 이야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국민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객관적으로 잘 압니다. 돼지는 돼지라 클 줄 알고, 사자는 사자라 클 줄 알고, 악마는 악마라 클 줄 알고, 공자 맹자는 공자 맹자,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구분하는 줄을 아는 걸. 그리고 이런 국민들이 있는 역사는 그렇게 잘못 가지를 않아요. 그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으로 가는 역사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민이 객관적인 상황을 모르고 저기 거짓인지 속임인지 사기를 치는 건지 악마인지 우리의 적인지 우방인지 구분도 못하고 춤을 치는 국민들이 많으면은 이 역사는 이거는
천국은커녕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서론적인 문제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저렇게 처해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책임이 절대적이다. 무슨 정교조가 어땠다, 무엇이 어땠다. 왜 정교조 그 교육 카드로 그때의 그 정부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수없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경고도 하고 저래서는 안 된다 했는데도 그걸 갖다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가 이런 현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저께 뉴욕에서 지난 주말에 교회에 갔더니 한 8명의 장로 중에 어떤 장로 한 분이 앉아가지고 자기의 3대 소원은 개성공단이 빨리 열려서 제품이 생산되고 금강산이 빨리 열려서 우리 돈이 저 불쌍한 북한까지 가서 저 불쌍한 인민들을 먹여 살게 할 때고 그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미국 제재가 빨리 풀려야 되고 하더니 앞으로 우리의 역사는 딴 게 없고 남한이 빨리 불구스름하게 공산화되어야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하고 틀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화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그 화나는 사람이 저요. 그래서 웃으면서 혹시 장로님 북한이 어떤 건지 이민을 언제 나왔습니까? 이러니까 50년 전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군요. 북한이 뭐인지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6번 북한 갔다 왔대. 그러니까 네 세포가 변했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교회에 마이크 2개 놓고 전 우리 신도들 모아놓고 막장 토론 한번 합시다.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큰일 날 소리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신다고 보니까 그때서 다른 한 7분의 장로님들이 임자 만났다. 뭐 평상시에 함부로 입 놀려서 하더니 뭐 해보라고 뭐 이랬는데 한번 날짜를 잡아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뉴욕에서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면 3.1 운동은 이게 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1910년 그때 벌써 이게 슬슬 족쇄로 채우고 왔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도 우리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 선조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3.1 운동을 임진왜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3.1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식민지가 되었을까? 그래서 제 혼자 무슨 이야기를 맺느냐 하면은 1인 조선인 1인 필살 일본인을 하는 정신을 가졌더라면 1인 조선인이 1인 필살 일본인을 하는 정신이 가졌더라면은 아마 족쇄를 차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부엌에 칼은 집집이 있잖아요. 일본 놈이 들어오면 복종하는 척 하다가 목에나 콱콱 찔러 버리고 조선인 집에 들어가다가는 반드시 목이 따서 죽는다 하고 이 집에도 죽었다 저 집에도 죽었다 하면 일본인들이 함부로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맞던 북한도 저게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줄 알았으면 북한 주민들이 그때 목자로 들어오고 공산화시키고 지금 이 생지옥을 만드는 이런 역사를 알았더라면은 1인 필살 공산주의자하고 뒤로는 거는 뭐 보이부든 뭐든 한 놈씩만 찔러서 뭐 어디든가 하면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 정도로 이야기해 놨답니다. 이 남한은 우리 조국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거기에 보면은 아직 채워진 것도 아니고 집에 칼도 많이 있어요. 뭐 곳곳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족쇄를 채우는 친구들은 이래 보면은 대개 폭력, 비폭력, 죽창, 칼 뭐 별걸 가지고 합법, 비합법으로 족쇄를 읊어가요. 족쇄 채이는 사람들은 그저 태극기 하나 들고랑 전우의 시체를 넘고는 뭐 앞으로 뭐 악마의 역사는 반드시 망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쪽은 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 섞어가면서 멋대로 행사를 하고 한쪽은 그렇지 않고 태극기만 갖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는 까딱 잘못하면 족쇄를
결국은 채우게 되고 한 번 채워 놓으면은 수십 년 걸린다. 이게 잘못돼서 북쪽 하나도 억울한데 전체가 족쇄를 찬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이 각오를 하면은 이거는 안 찰 수도 있어요. 막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우리가 대한문이다 어리다 이 한국에 가면은 주말에 태극기 집회가 한 6개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2년째 뭐 우리 참 김평호 변호사님도 가서 많이 피를 토하는 연설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남대문 경찰서니 그 경찰서는 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흔드는 것만 갖고는 놔둬라. 운동이 부족한 노인들 주말 체육 행사다. 뭐 이래갖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게 언제까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가치관을 강화하고 신념을 강화시키고 거기서 행동이 나오고 그거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래갖고는 까딱 잘못하면 족쇄로 결국 또 찰 수밖에 없다 하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도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라고 봐요. 그래서 3.1 이 운동을 통해 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박당하기 전에 족쇄는 반드시 걷어 차버려야 된다. 이미 채이고 나면 늦어요. 아무리 바둥거리 봤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친구를 내죽고 내죽기로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잘못되면 족쇄를 찰 수밖에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막 결사맹세하면서 달라들지 않으면은 이 족쇄는 참 정말 비참한 그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그 역사가 될 수도 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그 우리 조국 대한민국 속에 살아도 이게 족쇄인지 어떤 사람은 꽃방석이라 그래요. 아까 그 장로님처럼 막 이렇게 구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족쇄가 다시 족쇄가 이렇게 북쪽만 해도 정말 저걸 갖다가 채운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데 왜 남쪽 끝이 족쇄 채우는 걸 이렇게 갖다 우리가 걱정하게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The quality of government. 지금 현재의 정부의 질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무슨 질이 문제가 있느냐. 긴 설명 안 하고 현재 이 정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고 정부는 로그 스테이트 불량 국가 세계에서 가장 조폭 국가 같은 저 북한한테 꼼짝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종북 정권이에요.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간단한 거 하나만 들게요. 재벌 끌고 가서 뭐 신통에 잘 비기지도 못하고 냉면 한 그릇 줘놓고 배가 고파서 먹으니까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게. 뭘 잘못했다고 대부다 놓고 그래도 거기에 갔던 장관이라든가 뭐 대표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하고는 용기 있게 그걸 항의 한번 못하고 질 이렇게 머리 끌다가 이게 종북 정권하고 뭐냐 이게.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다가 이꾸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는 저 말썽 부린 놈들 전부 족쇄 채워라 그러면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그런 종북적인 자세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두 번째,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아직은 북한은 형제요 동포이지만은 기회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메인 애니미 주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주적으로 안 느껴. 정부 자체가 주적으로 안 느끼니까 안보를 튼튼히 하자니 왜 북한 전차가 내려오는 장애물 그걸 갖다 왜 없애느냐 이러면 저 수구 보수 꼴통 같은 거 저거 이래가지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북한의 실체는 분명히 형제요 동포는 맞지만은 아직까지는 키 크고 코 큰 사람만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주적인데 주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9.19 남북 국방장관이 합쳐갖고 군사분야 공동선언이라고 희한한 선언을 해가지고 저쪽은 단 한 조로 총도 단 한 명의 군인도 줄이지 않고 장애물도 제거하지 않는데 이쪽은 막 헐어 없앤다고. 그래서 보다가 하도 답답해갖고 지난 11월 21일 저는 대한민국 장성들 전부 좀 꼭 공동 함성으로 국군은
죽어서 말하고 국군은 죽어서 말하고 사는 동안 행동한다. 이 후배들 보고 한 소리예요. 이 철다구지 없는 것들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이야. 지난날 이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뤄놓은 그 안보 역량들을 갖다가 그렇게 배창고 부수듯이 부숴 되느냐 하고는 그거 당장 원천 무효화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하면서 많은 그걸 갖다가 후배들을 향한 이야기도 하고 국민들을 향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 시간이 되면 왜 그게 이적성 합의냐 그런 걸 누누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생략하고요. 또 이 정권이 어떠냐, 이념의 역주행이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 그런 거는 1990년도 이미 폐기 처분되고 인류 역사에서 저거는 더 이상 안 된다 하고 동국권에서부터 심판을 내린 건데, 이게 21세기 그로부터 20년 후인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거야. 자유민주주의 그 좋은 꽃방석을 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야. 이런 정부의 질이 족쇄를 차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그 다음에 동맹의 역주행이다. 미국이라 그런 게 여러분 살지만은 제가 미국 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복치고 최상을 보는 복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동맹국이 되게 한 것이 저는 제일 최상의 복이라고 봐요. 이걸 버리고 저 형도 독약으로 죽여버리고 가스로 죽이고 저거 고모부도 가루를 만들어 죽이고 하는 거, 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민족 공조가 어떻느니 용어는 다른 걸 쓰면서 민족 공조를 한미 공조보다도 우선시하다 그런 거, 이게 그 가시방석 꽃방석을 버리고 그런 가시방석으로 가자 그런 이런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 퀄리티. 마지막으로 세계 이성이라는 월드 리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계인들의 상식이 있다고요. 이 정도는 그래도 세계 양식을 갖춘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문화 속에서 있는데 이거는 전혀 세계인의 양식을 갖추지 못한 문화로 자꾸 갈라컸다고. 머리 두르고 들었다 투쟁만 하면 흉측한 그림을 사람을 그려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을 목에 줄을 매어가지고 끌고 댕기지를 않나. 이거는 월드 리전이 칼추에 있는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거래요. 점점 폭력화되고 아주 잔인하게 되고 이런 그 어떤 역주행을 하는 퀄리티를 가진 가버먼트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족쇄를 찰 가능성이 지금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세 단계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확실한 가치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전부 가치에 저 북한이라는 것은 뭐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뭐냐? 저 정권은 뭐냐? 자유민주주의라 그런 거는 우리 인간사에서 어떤 거냐? 여러 가지 가치가 확실하면은 그 가치가 자꾸 강화되고 정리가 되면은 이게 컨빅션 신념이 됩니다. 이거는 개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미팅에도 와서 자주 참석하고 열광하고 이런 데서 정말 애달가 부러지는 아까 저 목사님 말씀이라든가 듣고는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가치를 강화해서 신념화 시켜야 되는데 어떤 가치를 강화해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시험한 가장 인간 삶의 행복을 보장하는 거다. 왜 그런 질문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족쇄 차느냐 못 차느냐 이 결정적인 거예요. 이걸 버릴 것 같으면 6.25 사변 때고만 통일해버리고 뭐 김일성이가 통치하든 누가 통치하든 상관할 거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데모크라시라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33,649명 이 미군들이 이 땅에 있는 미군들이 그 젊은이들이 저 땅에 가서 그대로 죽었어요. 12만 3,905명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제도 플로리다에서 제가 그 베테랑들 행사하는 거 보니까 18명이 나왔는데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80, 90이 다 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땅을 자기가 지켜서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데 대해서 무한한 긍지를 갖고 있더라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이거 무슨 물건 주듯이 포기하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지킨 것이 지난날의 적폐다. 그거 열심히 지킨 사람은 더 적폐를 쌓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런 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게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삶의 질이 어떤 건가 압니까? 계속 SNS나 모든 걸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파괴될 때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족쇄차게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가치가 정립되고 신념이 되어야 되느냐.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무슨 수가 써도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역사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것도 인간 사는데 괜찮다 하는 것들은 먼저 북한에 가서 한번 당해봐야 돼요. 미국 사람 멀쩡하게 남북인 나이인데 원비언이 이 당해본 사례가 있잖아요. 이거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런 것도 많은 이론들이 있고 하지만은 이 공산주의는 달콤한 네 가지 환상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 환상은 공산주의가 되면 모든 계급이 없어지고 모두 평등하게 살 수 있다. 계급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처럼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굶어 죽는 놈은 굶어 죽는 사회가 없어요. 이거 전부 환상이었고 아직도 내세포가 잘못된 거는 이걸 환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 한국에도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은 뭘 갖고 끌고 가느냐. 공산주의가 되면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지고 만인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유재산 없는 건 맞아요. 평등도 맞아. 가난 플러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는 평등이 오더라고 공산주의라. 이런 그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인류 사회는 원시 공동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로 반드시 가게 있다. 이 덜 떨어진 놈들은 서울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도 이걸 역사의 법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시 공동사회에서 바로 민주주의 사회로 온 것도 있고 또 왔다가 되돌아가는 것도 있고 대한민국 같은 거는 이게 필연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왜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강제로 끌고 갔느냐 이게야. 이 사회를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해놓고 이것도 환상이고 속임수고 끌고 가는 깃발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의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투쟁의 역사며 피지배계급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러면서 지금 갑질했다 어쨌다 해갖고 자꾸 굴레를 세워서 지금 박살을 내고 있다고. 인간의 역사는 지배자와 지배자의 투쟁의 역사가 아니에요. 화합해서 얼마든지 공장도 이루고 생산도 하고 얼마나. 그 다음에 짜장면 통 들고 다니던 급사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주인하고 짜장면 통하고 바뀌는 수도 있어요. 왜 피지배계급은 만날 피지배계급이냐. 이걸 갖다가 계속 선동하면서 가진 자는 무슨 잘못된 게 줄 알고 이렇게 네 번째 환상 이런 환상들을 데리고 그리고 실제 똑똑한 아들은 이걸 빨리 벗어나요. 그런데 이게 공부도 안 하고 질질 끌려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촛불 갖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내부터 채우시오 뭐 이럴지도 모른다고. 이런 환상 속에 있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긴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머물러간 땅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분명한 공통변수 하나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막이 내리진 그 땅에는 반드시 엄청난 소위 죽음의 사냐 킬링필드가 있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해골 바가지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땅속에 일찍 들어가고 맞아 들어가고 굶어 들어가고 했느냐. 소련에 6,600만 명, 중국이 6천만 명, 북한이 250만 명.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려고 열심히 찾은 겁니다. 베트남이 245만 명, 동독이 210만 명, 캄보디아가 200만 명, 유고가 45만 명, 폴란드가 27만 명, 티베트가 20만 명, 버마가 15만 명, 루마니아가 15만 명, 헝가리가 10만 명, 그리스가 7만 명, 쿠바가 3만 3천. 이게 전부 공산주의 때문에 조기에 해골 바가지가 된 역사의 현장이에요. 아, 내가 처음 들었다. 공부가 좀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공산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책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중국의 공산화 현장, 그 다음에는 월남의 공산화 현장 제가 자료에 자세히 이렇게 해놨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은 그게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덮친 역사의 현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치는 어떤 걸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되는 가치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목숨 걸고 거부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한미 공조를 반드시 한미는 강화돼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는 통일되고 한동안 이어질 때까지 한미 공조가 강화되지 않으면 또 족쇄칩니다.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놈의 영감이 말이야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정말 영감 때문에 나도 헷갈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미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래도 너가 북한이 뭐인지 아나 하면 안다 한단 말이야. 아는 게 왜 사랑에 빠졌느냐니 무슨 사람 그 헷갈리는 소리를 그렇게 했느냐 했는데, 요번에 하노이 가서 떡 보니까 코피플레 정도 하디 기 나와버리니까 61시간인가 타고 배 뚱뚱한 친구 돌아가는 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역사가 이런 변수에 의해서 변화되고 저런 변수에 의해서 변화되고 저런 게 변화되고 다 해서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한다고 해도 50%밖에 예측을 못 한다는 거야. 하노이 회담에 올 때 그 영감이 그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는 소리 하던 게 벌쩍 자리 들고 기 나올 줄은 몰랐단 말이야. 요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한번 마음먹으면 다 돼버린다. 뭐 다 동원해야 돼. 아까 목사님 자꾸 기도한다 그랬죠? 자꾸 기도해 주세요. 뭐 부처님 믿는 분은 부처님 앞에 가서 자꾸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미 공조가 강화돼야 되는데, 왜 미국이란 것은 한국 생존과 번영의 은인이야. 제가 아까 그래서 미국은 저는 좌파 정권 아니라 무슨 정권 하에서도 미국은 우리의 보원국이다. 대한민국의 보원국이다.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가 받은 복치고 최상의 봉은 미국이 우리의 우방국이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게, 북한은 뭐라느냐, 불구 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한반도 만학의 그는 미제국주의, 저쪽에서 만학의 그는 불구 대천지 원수 할수록 그거는 우리의 보원국이야. 우리가 은혜국이고, 그래서 이 땅과 저 지구촌 저쪽 우리 조국과 연계를 맺어주고 트럼프가 기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준 복치고는 최상의 복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요 순간에 내 뇌세포가 정상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트럼프가 저렇게 기 나온다 게 죄송합니다. 워크아웃 할 때 기분이 진짜 나쁜 사람은 병원에 빨리 가봐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 저기 기 나올 때 아이고 살았다. 저기 둘이서 종전선언이나 하고 평화협정이나 하고 그래 되면은 이제 종전이 됐고 평화가 왔는데 주한미군이 뭐 필요하냐, 한미동맹이 몇 필요하냐, 딱 공식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제가 평생 안보 연구한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끌고 가느냐. 저도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제 지 털났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랬는데, 역시 보니까 그 선언이 안 되고 그 평화협정이 안 된 거는, 이거는 족쇄 차는 걸 한동안 늦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준 복입니다. 박수 한번 더 치시고,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 한국 안보의 방백이에요. 저 미국이 없은 것 같으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 안보 역량이 있었다 크지만은, 아무리 계산돼도 남한을 때리비리면은 주한미군 2만여 명은 그것도 문제지만은 미 본토에서 날라오는 화력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미친놈 계산으로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방백이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한국군 현대화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이 미국의 모든 교리는 우리한테 바로 전달되고, 뭐 모든 건 아니지만은 상당하게 전달되고 해서 이미, 그래 동맹국도 질이 낮은 걸 하면은 이런 거 교리 같은 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군이 현대화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됐다. 이래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단순한 무슨 외세 이존이다. 쟤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질질 끌면서 자꾸 결렬로 몰고 가서 저는 대한민국 장성들 총 합세를 해가지고, 만약에
정부가 결렬시키고 방위비가 이래 안 되는 것 같으면 방위비 주한미군 방위비 보충 국민 성금운동 하면서 전 장성들이 외치면서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미군한테 줄 돈은 없나? 추가 예산 25조를 그다 놓고 또 1조를 못 쓰나? 우리 정부가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한다. 행주치마 돌나르기도 있었고 공군들의 애국기 헌납 사건도 있었고 해군의 백두산 함 기억도 있고 국민들이 일단 여건만 주고 마음만 먹으면은 무섭게 일어나는 국민이 있어요. 태극기 그렇게 많이 굴면서 일본 그 삼엄한 헌병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이 이제 막 깃발 들고 앞장을 서시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각 골짜기에서 이렇게 이끌어서 구슬로 깨야 돼요. 끼지 않고는 이게 힘이 안 나옵니다. 세 가지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고 5분만 더 쓸게요.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고 공산주의는 목숨 걸어서 반대해야 되고 한미동맹은 결속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1단계에서 어떤 가치를 정령하고 어떻게 신념화할 것이냐 신념화할 세 가지예요. 우리 국민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이걸 신념화해야 되고 2단계에서는 신념화된 것을 행동화해야 돼요. 큰일이다 큰일이다 해놓고 그 다음날 돼서는 어쩌면 무엇이 큰일인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여기서는 나도 내일 해볼까 싶다가 집에 가서 그만 딴 생각해버리고 또 뭐 사모님이 아이고 모난돌이 정막소 뭐 누구 그러다가 끌려가는 거 안 봤소 그만 온데간도 없어서 그게 맞다 이래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신념이 돼갖고 신념화가 되었다는 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것은 지킨다. 이게 행동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막 어째 제 보면 또 걱정하는 소리를 더 잘해요. 제가 안보한다고 그러지 이래서 큰일이고 저래서 큰일이고 막 골이 아파 죽겠어. 앉아서 계속 뭐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쓴 겁니다. 아이고 막 자기 책 쓴 거 가정에서 내가 썼다고 하는 사람 치고 또 별로 좀 그런 안 그런 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큰일이다 큰일이다 크다가 행동을 안 하는 거. 그래서 큰일이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안 큰일이 되도록 제가 하나 제의를 할 텐데 하실랍니까? 한다는 뭐 여러분들 보고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애국은 큰 거창한 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태극기 집회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이라도 갖고 나가서 열심히 흔드는 사람들 콜라도 사주고 바카스라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피땀 흘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볼 때는 만 원짜리라도 찔러주고 10만 원 가 나가면 10명은 할 수 있잖아요. 연설 열심히 땀 흘려 하는 사람은 또 그다음 찔러주고 실천적인 걸 좀 해보십시오. 이랬더니 육사 나온 부인데 장군 부인데 맨날 큰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포켓에서 뭘 시부적 내더니 어이 송 박사 내 지금 자네가 한 이야기 듣고 작년부터 크게 느껴갖고 뭘 하나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근데 보니까 집회에 참석 그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빽빽하게 적어갖고 한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꾸준히 실천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념이 그 양반도 자꾸 강해지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큰일을 자꾸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양반이 맨날 큰일이다 그러고 있다가 한 1년 지내니까 다른 사람 큰일이다 그런 사람이 보기 싫은가 봐. 이제 내 대신 막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고 말이지.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doing 신념이 컨빅션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작년 이때도 이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팔길이 안에 들어오는 딱 잡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착실하게 실천을 하면 애국은 자기 양심이 하는 거지 남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 어째서 안 되고 그 사람들 큰일이고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이래가지고는 들었다 하면은 예상외로 하는 과정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 힘인가 봐. 미래클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팔길이가 자꾸 늘어나더라니까. 제가 작년 여기에 왔다가 귀국해가지고 지난 5개월 동안 한 거는 이 장군들이 막 속이 터지는 거야. 화는 나고 하는데 뭐 제대하고 나니까
행패는 안 되고 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 또 국민들은 그런다. 요사이 그 많은 장군들 다 어디 갔나 그러더니 제가 장군 출신은 알고 그다음에 또 요사이 장군 새끼들 그다 어디 갔나 그러더니 그것도 분이 안 차는데 요시 똥뺄 새끼들 다 어디 갔나. 절대 그런 사람 데리고 저는 싸움 안 합니다. 이야 저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뭐 할 게 없을까. 그래서 내가 엮어보자 하고는 참 유명한 국방장관 지난 사람한테 분한테 가가지고 국방장관 지난 분 참모총장 지난 분 한 30명만 모아 주십시오. 신문에 광고 크게 하고 일을 쓰자 해가지고는 제가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돼. 그 어렵다. 해보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엮으니까 이 제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 하니까 결국은 지난 11월 21일 415명을 엮었어요. 이제 이래가지고 광고를 내면서 9.19 군사 합의 원천 무효가 정답이다. 국군은 살아서 말하고 죽어서 말하고 사는 동안 행동한다. 새벽에 막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광고 논리가 어떻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혼이 박힌 글이 들어가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고 했더니 와 이게 환호성이 일어나는데 500명 들어가는 교실만 이렇게 했더니 4,500명이 막 물밀듯이 와가지고 까딱하면 폭동일 날 뻔했어요. 그럴 줄 알고 특전사 출신들 안경 끼고 한 사람들 막 전부 해가지고는 딱 폭동 행사 못하도록 해갖고는 그렇게 환성이 지르고 나니까 야 드디어 장군들이 한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은 그러면 해갖고는 안 되고 또 함성이 이걸 무슨 체계적인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토론회 한 번만 하고 말락했는데 또 그럴 수가 없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사실 돈도 거의 떨어지고 없었어요. 제 개인 저금통 1,000만 원 딱 갖다가 이게 본전 안 되면 떼이는 기고 뭐 나라 때문에 박사도 받고 했는데 그거 사실 떼이 받자 별리고 막 기도 한섬 뭐 떼뭉도 좋고 한데 어쨌든 이거 대한민국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는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방위비 성금 광고를 또 냈어요. 들었다 내가지고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미군한테 쓸 돈 없나 하니까 와 막 함성이 일나는데 전화가 막 계속 밤이고 낮이고 오는데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경북어대에서는 스님들이 막 전화를 하고는 액을 하는 심정으로 공사나가 되면은 절도 다 없어지고 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절 재산 반틈 팔아갖고 올라가겠습니다. 장군님 몇백억이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 국민들요 계기만 되면 무서워요. 수 없는 사람들 제가 번호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 그러면 그게 조직이 안 되면 계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후원금을. 그래서 이래 해놓고 이제는 정식 등록하고 계좌도 지금 만들어 놓고 이제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서 배맨들은 항해사가 배맨다는 조선공업의 한 사람이 항해사 걸서는 할 수 없다. 이제 나 조금 실난다. 그거 지금 잠깐 시로 미국에 왔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2단계는 신념을 행동화하는 게 중요하고 3단계는 우수마발 대통합. 우수마발은 소똥 말똥 소리예요. 소똥 말똥 자꾸 이거는 소똥 냄새가 나서 안 되고 저거는 말똥 냄새가 안 되고 저거는 오줌 냄새가 나서 안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소똥은 이래서 그름에 좋고 말똥은 이래서 좋고 저거는 이래서 약이 되고 오줌은 이래서 좋고 전부 통합하는 우리 함께 합치자 소리를 해야 돼요. 나누지면 안 돼요. 누가 될 줄 알았더니 누가 안 돼서 실망했다 희망이 없다 안 된다 또 나누어지자 저걸 빨리 무너뜨리고 어쩌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뜻인갑다. 부처님은 뜻인갑다. 천주님은 뜻인갑다. 이래서 뭉치고 저래서 뭉치고 과거는 우째되고 미래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나가야 돼요.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수마발 대통합인데 결론 내고 끝내겠습니다. 식민통치 공사나 경험도 한 우리 역사에서 이게 내일은 나이다 크고 서서히 어느 아침에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고 서서히 묵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포박당하기 전에 비결은 선제 공격하는 것이고
포박 채우려고 하는 걸 박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족쇄가 우리 가까이 온 원인은 퀄리티 오브 가버먼트, 정부의 질 때문에 그렇다. 족쇄를 차지 않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는 확실한 가치를 보여서 신념을 해야 되는데, 확실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산주의 절대 반대, 한미 공조 강화. 2단계에서는 신념이 행동화돼야 된다. 행동 안 할 뿐 같으면은 그만 이런 데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수마발 대통합으로서 우선 급한기, 대통합해서 퀄리티가 나쁜 걸 교체해야 억울한 것도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탄핵이 오랬니 그랬니 어랬니 이 모든 게 퀄리티를 바꿔야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막 이런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 함께 힘 합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시 생동감 있게 힘찬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